고위공직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공무원 중에 1급 이상, 그러니까 장관, 차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각종 대사 등 모두 관보의 재산을 공개합니다. 오늘 362명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전에 공개된 것까지 모아서 장관 18명 평균을 내보니 집값을 잡겠다는 말보다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행동을 봐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장관 18명 평균을 내보니 재산 중 부동산은 48.9%,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주식이 9.6%, 나머지 예금, 채권 이런 거였습니다. 부동산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국민 평균 포트폴리오와 비교하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테크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삼성 주식, 미국 주식, 순금, 비트코인 다양하더라고요. 이번에 공개된 인사 중에 재산 1위는 바로 이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입니다. 530억 원, 어떻게 이 돈 마련됐는지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현직자 재산 1위는 약 530억 원을 신고한 노재현 주중대사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증권 자산만 213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엔비디아 주식 17,000여 주를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약 112억 원어치, 장남 명의로도 엔비디아 포함 약 60억 5천만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여기에 본인 명의 건물과 주택, 모친 명의로 된 고 노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등 부동산 자산 약 132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예금도 126억 원 넘게 보유했습니다. 2위는 약 384억 8천만 원을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 원장은 예금만 310억 원을 보유한 현금 부자였습니다. 현직 장관들 중에서는 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8억 7천여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최 장관은 재산의 약 61%가 주식이었고 부동산은 10% 정도였습니다. 자, 이번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현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투자처를 분석해봤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3명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나타났습니다. 3kg 순금을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신고 금액은 4억 4,700만 원, 현재 시세로는 8억 원을 넘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삼성전자 주식은 강경화 외교부 주미대사가 만주를 보유해 1위였는데 8억 6천만 원에 신고했습니다. 다수 고위공직자들은 해외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후 국내 주식은 다 팔았는데 애플, 테슬라, 월트 디즈니 등 미국 주식 약 1억 5천만 원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본인과 아들, 딸 명의를 합쳐 테슬라만 22,081주를 보유했는데 신고 당시 기준 94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건 362명 중 84명입니다. 1위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으로 배우자와 함께 비트코인 14개와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총 11종, 26억 7,400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다만 최 처장은 공직 취임 이후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는 모두 처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은 두 번째로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딴 밈코인 포함 모두 70여 종, 12억 1,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현실인데 주택을 42채나 보유한 구청장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은 기본 2채는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는데요.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번화가에 자리한 720채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곳 오피스텔 38채를 포함해 총 42채 주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중 최다 주택 보유자였습니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13채를 가지고 있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출 또는 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진 주택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묶인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내에선 강남 3구의 주택이 41.5%를 차지했고 용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집 보유 형태가 일반 국민과 너무 다르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 위반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어떤 중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개된 재산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 이뤄졌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한 번 흔들린 부동산 민심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은데요.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추적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고위 공무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갭 투자 의혹은 해소하지 않고 결국 분당 아파트는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보다는 집을, 특히 강남 아파트를 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 정리 지시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년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는 내놓고 서울 반포 아파트는 지켜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 2채를 보유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퇴직 때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말보다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행동을 봐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재산을 공시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목록이 뜨는데요. 각 개인별로 부동산, 금융자산을 포함해 가상자산과 채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실상 정답지 오픈북이다. 한 명도 안 가진 아파트는 피해야 한다 등 반응이 이어졌습니다.